전자상거래도 IT 산업 아닌가요? 특이한 제품을 파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자금 투자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예로 어묵을 보통은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 찐 어묵을 파는 조그만 사이트가 있어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고 출근하기 그만이라는 입소문이 나서 잘 팔고 있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찐어묵 수요층 많을 것 같고요. 어떤 소호족은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그대로 인형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가 무척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특이한 신발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발 모양이 특이하거나 불편한 다리를 가진 분을 위해 양쪽 다리를 균형을 맞추거나 평발이 오래 편안히 등산용으로 신을 수 있도록 맞추어준다고 하네요. 직접 발을 본을 떠서 맞춘다고 하니 발이 불편한 분들은 일본이나 홍콩에서도 올 것 같네요. 얼음으로 결혼식이나 회가변 돌잔치 축하 파티를 할 때 직접 얼음 조각 예술쇼를 보여주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국의 부대찌개를 전 세계에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중진공 포장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항공편으로 붙인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우유팩이 생각나는군요. 음식을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면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자기 신체 치수에 맞는 것으로 디자인을 고르고 체크하면 외국 집에까지 한복을 보내주고 싶다는 분들. 한국의 인터넷 맛집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 많은 맛집이 외국에 그들의 맛을 보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집에서 직접 만든 조미료를 해외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데 후불제 해외 마케팅은 더욱 신뢰가 쌓이겠죠. 작고 소소한 장사지만 의외로 밀어주면 잘 되는 장사도 많죠. 이런 것들도 IT가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요? IT로 영세 자영업자를 잘 살게 만들라. 때론 약자가 행운이다. 바로 브랜드 가치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축소지향형 일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얘기네요. 일본 소프트뱅크는 4년 전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인 쿠팡에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쿠팡 지분을 자사가 주도하는 벤처펀드 비전 펀드에 7억 달러에 넘겼다. 쿠팡은 그 사이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낸 끝에 자본 잠식에 빠졌다. 작년 한 해만 1조 97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초 쿠팡의 기업 가치를 50억 달러로 평가했던 소프트뱅크는 이를 35억 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비전 펀드가 작년 11월 쿠팡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더욱 의외인 것은 쿠팡의 기업 가치를 종전 35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약 10조 7천억 원로 높인 것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삼성화재, LG전자, 한화금융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액수다. 몇 달, 세 기업 가치가 3배 정도 껑충 뛴 셈이다. 덕분에 비전 펀드의 장부상 이익은 11억 달러나 늘었다. 외신들이 전한 투자의 전말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투자 기법에 대해 비전 펀드는 당장의 수익 창출 역량보다 글로벌 1위로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비전 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쿠팡 외에도 대부분이 설립 이후 수익을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비전 펀드의 이런 투자 철학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전 펀드가 최근 상장시킨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폭락하며 상장을 통한 이익 실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2에서 3년간 자사가 투자한 비상장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장부상으론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렸던 비전 펀드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소프트뱅크와 비전 펀드의 안방인 일본이다. 전 세계 벤처 캐피털 운영 자산 8,030억 달러 추정 가운데 혼자서 26% 2,080억 달러, 248조 원을 주무를 정도로 절대적 위상을 자랑하며 세계 테크 혁신의 상징으로 꼽혔던 비전 펀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이달 소프트뱅크 그룹의 힘과 사각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기술 혁신과 금융 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2000년 IT 거품 때와 유사하다며 당시엔 상장 IT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그러면서 그 선두에 비전 펀드가 있다며 비전 펀드발 테크버블 붕괴를 우려한 것이다. 세계 IT 업계를 뒤흔드는 비전 펀드의 파워에 환호와 지지를 보내던 일본 최고의 경제 신문이 가장 먼저 경고음을 낸 것이다. 포라자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19일 비전 펀드가 흔들리면 소프트뱅크가 그 위험을 떠안을 것이라고 이대열에 가세했다. 비전 펀드 성적표는 서류상으론 월등하다. 2017년 1호 펀드를 시작한 이후 714억 달러를 투자해 이익만 200억 달러 누적 기준에 달한다. 니케이는 비전 펀드에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35사를 조사한 결과 평가 금액은 투자 때와 비교해 약 2.9배 올랐다며 이런 숫자가 현실이 되면 1호 펀드의 연간 이익률은 45%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음식 배달 스타트업인 도어대시가 전형적이다. 2018년 3월부터 1년 새 비전 펀드에서 3차례 투자를 연달아 받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19배나 커졌다. 비전 펀드가 투자 때마다 이 회사 가치를 높였고 그때마다 자신의 앞선 투자금은 서류상 엄청난 이익을 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숫자일 뿐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키운 투자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했더니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FT는 상장한 비전 펀드 투자 기업 6곳 가운데 4기업의 주가가 기업 공개 때 가격을 밑돈다며 우버나 슬랙은 무려 25%, 36%나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정작 이익을 실현해야 할 단계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사무실을 재임대하는 스타트업인 위워크는 결국 상장이 무산될 위기다. 비전 펀드는 올 1월 이 기업의 가치를 470억 달러로 평가하고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막상 상장을 앞두고 증권가의 가치 평가를 받아보니 1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상장은 연말로 연기됐다. 비전 펀드가 투자 기업의 가치를 뻥튀게 해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페달 밟기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 우버나 위워크는 물론이고 중국의 디디 추신, 동남아의 그랩 등도 모두 조단위 적자를 내고 있다. 이 기업들이 언제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명확한 예측도 없는 게 현실이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는데 인텔, AMD 이런 기업이 공격하면 이해를 하는데 암이라는 회사는 왜 화웨이를 공격했는지? 영국 회사인데도? 암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설계 회사 아닌가? 애플, 퀄컴, 삼성전자, 화웨이가 모두 암 기반의 설계를 가져다가 만들고 있다. 기초적인 기본 설계를 가져와 쓰는 회사가 애플이랑 퀄컴이고 거의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게 삼성전자, 화웨이다. 화웨이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이 화웨이에게 설계도 안 줄 것이라 나선 기억이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다. 미국 회사가 아닌 영국 회사고 암의 1대 주주는 75%는 소프트뱅크, 2대 주주는 25% 비전 펀드로 100% 소프트뱅크가 지배하는 회사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업, 일본은 미국 편, 미국은 중국을 싫어해. 그래서 암은 애플, 퀄컴, 삼성전자, 화웨이 중에 삼성전자, 화웨이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을 텐데 1등 고객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웨이를 끊어냈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해서 성공했던 기업은 알리바바, 디디 추신 등 중국이랑 관계가 좋은데도 왜 그랬을까? 암이 만드는 CPU, APU의 기본 설계가 모두 암 베이스다. 이건 3년 정도 후퇴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이다. 소프트뱅크가 왜 1등으로 화웨이를 등을 돌렸나? 큰 그림을 보면 손정희 회장이 거의 미래학자 수준으로 미래를 좋아한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반기를 들었나? 생각을 해보니 혹시 미국의 통신시장을 노리는 것인가? 미국을 노리면 노렸지 왜 화웨이를 공격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 전쟁인데 중국의 발전 방향은 중국 중앙정부와 화웨이가 끌고 갈 텐데 거기에 소프트뱅크가 들어가는 것보다 미국의 통신시장을 노리고 비전 펀드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그 뒷그림이 있는 것 아닌.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통신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죠. 네, 스프린트란 회사이다. 미국의 4위 업체로 안 좋은 상황이다. 1위 업체 버라이즌, 2위 AT&T, 3위 T-모바일, 4위 스프린트 84% 지분 보유 소프트뱅크. 혹시 T-모바일, 스프린트 합병은 4에서 5년 된 이야기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했다. 3위, 4위 합병을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못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개 통신사 체제인데 미국이 통신사 경쟁이 없기로 유명한데 4세계로 줄면 독과점으로 경쟁이 약해질 우려함. 얼마 전에 승인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갑자기 왜 승인이 되었지? 되었던 이유는 1등, 2등에 비해서 3등, 4등이 합병하더라도 그대로 3등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우리의 목표는 3등이 아니라 1등이다 라고 외침. 손정이 대박 디귿 완전 경쟁으로 돌입한다는 뜻이네요. 히읗 왠지 손정이가 하다면 될 것 같은 기읒. 왜 지금 합병을 승인해줘야 되냐 하면 미국에서 오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2020년 9월에 아이폰 오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1년 이상이 필요하다. 또 가입자 이동이 빈번치 않고 3G, 4G, 5G 이렇게 통신이 크게 바뀔 때 크게 봐. 큰 변화가 있으려면 5G 시작기에 바꿔야 된다는 게 한 번째 이유이다. 합병하게 되면 T-모바일이 스프린트를 합병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대 주주 기준으로 스프린트의 84%를 갖고 있던 소프트뱅크가 27%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된다. 합병이 난 두 번째 이유는 프로서디 레이트 1.0 소프트뱅크는 오지는 전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AI랑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라는 것을 같이 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은 천천히 가서 뒤떨어지고 있다. 비전 펀드에서 투자한 서비스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국보다 뒤처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빨리 우주망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야 4차 산업이 작동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오지 비즈니스 솔루션이 너무 없다는 것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허용해 주었다? 조건부로 허용이 되었다. 3년 내로 미국 전역의 99%를 오지로 덮어야 되는 조건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오지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될 예정이다. 오지폰에 대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생기면 오지 가입자가 늘려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오지 활성화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합병을 승인해주면 미국의 오지 도입도 빨라진다 생각? 네, 3위 업체가 움직이면 1, 2위 업체가 안 움직일 수 없다. 경쟁이 약화될까봐 안 해주었는데 차라리 선둥이 크는 게 경쟁이 치열해진다. 오지, 인공지능, RP 이런 거를 붙이며 비즈니스 이야기하며 데이터 센터 투자도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20년 하반기 11년을 대비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메모리 수요도 20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노근창 센터장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오지를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결국 강한 모멘텀은 아이폰 오지가 많이 늘어나야지 오지에 대해서 가입을 많이 하면서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가 더 먼저인 부분도 있다. 선행 투자가 들어가야 될 테니 내년 가을쯤 미국의 아이폰 오지 가화두가 되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게 있다. 20년에 일본 올림픽이 있는데 상반기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팔만한 폰이 없다. 7월에서 8월 초까지 올림픽이 있는데
그전까지 아이폰 5G는 안 나온다. 상반기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14년부터 일본은 동경올림픽의 최초 5G 올림픽으로 홍보를 하다가 한국의 평창에 뺏겼다. 열심히 5G 가입자를 모아야 되는데 상반기에 갤럭시밖에 없다. 일본의 57%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이다. 미국보다 더하다. 동경올림픽이 5G 올림픽이라 1년 동안 홍보할 수밖에 없는데 바꿀 돈이 없다가 20년 9월에 나오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폰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 5G 서비스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재미있는 건 미중 패권 전쟁으로 화웨이로 맡겼던 중국이 이대로 5G 포기 안 할 것이다. 18년 평창, 20년 동경, 22년 북경 동국 아시아 3국에서 올림픽을 한다. 22년 동계올림픽, 22년 3월에 있는 양의 시진핑 얘기를 마무리하는 10년차 양회의다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4억 명 되는 5G 가입자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다. 화웨이에서 통신 장비를 절반 이상 몰아주고 자회사인 하이시리콘에서 AP, 모뎀을 만드는 팹리스 설계업체인데 거기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년에 300불로 내려 했는데 미국이 막았다. 5G가 잘 되려면 1. 킬러 앱이나 컨텐츠 아직 없다. 2. 가입자들의 서비스 플랜 중국 특유로 잘하는 게 보조금을 주거나 직접 지원을 하거나 토지 무상 대여로 기지국을 대여한다. 그리고 감가상각 연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한다. 그래서 비용도 줄어들고 감가상각까지 조절하게 되면 가입자 요금제가 낮아진다. 이걸 미국이 막았다. 역설적으로 비보, 오프나 샤오미는 제약이 없다. 22년 10년차 양해와 올림픽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중국 인민의 과학적인 위대함을 보여줄 생각인데 지금 5G를 약하게 가서 사지로 가진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이 힘을 내는 그림은 중국한테도 5G를 포기할 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 밖에 없어서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손정희 회장의 암이 최대 고객인 화웨이를 미워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미국만 노리는 손정희 회장이 아닌 것 같다.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의 최대 유동성 공급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의 대변역 프로젝트 2030년까지 잡아놓은 네온 메가시티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사우디 프로젝트이다. 아름다운 홍해 지역을 관광지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 8시간이면 찾아오는 허브를 만든다라고 한다. 그런 도시가 두바이인데 그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오피스 시티와 투어리즘 시티를 만들기 위해 천조를 베팅한 그림이다. 그래서 아람코 상장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아주 큰 그림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중요한데 암은 후회하지 않을게. 애플은 암의 고객이지만 외판 애플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를 하지 않는다. 퀄컴, 삼성전자는 외판을 한다. 퀄컴,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시스템 반도체를 암 기반으로 만들려고 한다. 삼성전자도 중요한 게 설계 업체인 팹리스 업체가 만들면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기술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파운드리 기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2군데 삼성전자, TSMC 대만이다. 거기 공급하는 삼성전자, 퀄컴이 손잡고 제조하는 것은 삼성전자, TSMC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네온 메가시티에 들어가는 많은 CPU, AP, 센서, 모뎀들이 암 기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암의 경쟁자가 있나요? 인텔, AMD, 엔비디아도 있는데 서로 겹치는 역할이 있지만 따로 가는 것도 있다. 암하고 인텔이 경쟁이 아니었는데 인텔이 공정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AMD가 인텔을 넘어서네 그러는데 원래는 암 기반은 전력 소모를 줄이고 대신 명령어 처리를 단순화하고 인텔은 명령어가 복잡해서 연산하긴 좋은데 기본적인 전력 소비가 많은 컨셉인데도 지금 공정기술이 TSMC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위탁 업체가 직접 만드는 인텔. 과거에는 암 기반이면 폰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서버에도 들어가는 것까지 개발되었다. 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인텔이 못해서인가? 인텔이 오랫동안 안 좋았다. 그렇게 흘러가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네요.
미국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되면 곤란한 이야기들이 있다. 사우디가 대규모 스마트 도시 만드는 프로젝트에 암이자기들 제품 넣으려면 미국에서 성공해야 사우디에 넣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비전 펀드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수익률이 안 좋다. 우버도 잘 되고 있지 않아 성공할지 의문도 받고 있다. 우버한테 큰 택시 회사지 뭐야라는 시비를 건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만나서 나오는 게 로봇 택시인데 그걸 테슬라가 하겠다고 나오니 장기적으로 우버보다는 테슬라랑 손잡고 로봇 택시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니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우버, 테슬라 주가가 안 좋다. 손정희 회장은 차세대 산업혁명이 빨리 올수록 좋은 것인데 그걸 빨리 하기 위해 미국 통신시장에 먼저 뛰어들었고 그게 반도체 수요를 좀 더 빨리 앞당길 것이란 말인가? 미국, 일본, 중국의 오지 폰 수요의 경쟁이 격화된다고 한다면 오지 시장은 훨씬 빨리 개화가 될 수 있고 가입자가 늘어야지 오지, 인공지능,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붙여서 비즈니스 솔루션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럴 때 필수적으로 증가되는 게 서버 수요이다. 재미있는 건 지금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0년 1분기까지는 공격적인 증설은커녕 보수적인 증설도 D램은 없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수요가 좋아질 때 공급이 쉽지 않다. 그러면 내년에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D램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이맘때 아이폰 오지 나올 것이다. 이걸 일본, 미국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오지 개화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 통신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손정희가 뛰어들어서 경쟁이 되어 오지에 불이 붙을 것이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많이 늘어나면 내년에 어딘가에서 사야 되는데 당장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팽이 살까요? 내년에는 양쪽이 다 사야 되는 그림인데 통신사, 클라우드 업체도 사야 되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그림이 있다. 원래 오지 가지고 컨텐츠가 없다. 원래는 오지랑 8K 해상도랑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왜 8K가 필요한 것은 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TV 업체, 스마트폰 업체의 카메라 경쟁을 하는 것도 해상도가 높아져야 되는 경쟁의 끝이다. 금년도는 오지 이야기했지만 갤럭시 의지를 폰을 사셔도 8K 컨텐츠를 못 만든다. 내년부터 8K 컨텐츠 된다. 내년부터 뭐 해서 되나요? 암의 로드맵이 내년부터 8K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높아지면 해상도 픽셀 수가 4K 800만 화소이고 8K 3320만 화소로 4배 이상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작업판이 커져야 되는데 그 작업판이 D램이다. 그게 늘어나야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오지에서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소모하게 된다. 그게 늘어나지 않으면 오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D램의 경우 2GB가 늘어나면 무리 없는 돌아간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을 방법도 있다. 10GB를 쓰고 있는데 12GB로 올라가고 4GB가 6GB로 올라가면 50% 채용량이 느는데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모바일 D램이 LPDDR4 4세대급을 쓰고 있는데 20년 LPDDR5 5세대급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50% 빨라진다. 같은 4GB라도 가격은 30% 비싸게 나온다. 휴대폰 하나하나의 채용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LPDDR5 5세대로 넘어가거나 이다. 휴대폰으로 8K 화면, 비디오로 만드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 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일반화되는 그림이 되면 자연스럽게 8K로 컨텐츠가 넘어간다. 휴대폰의 카메라 해상도도 점점 높아질 것이고 8K 해상도 TV가 보급되면 방송도 8K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게 되면 휴대폰에서 촬영되는 컨텐츠도 8K일 것이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기본적으로 금년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지난해 8K 이야기했지만 지난해가 좋았던 이유는 사치가 일반화되면서 무제한 데이터가 늘어났고 풀 HD로 만들지 않고 UHD로 올라왔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프라조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좋아진다 하는데 집에서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메모리를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세계 1위 최대 고객은 넷플릭스이다.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의 최대 고객은 유튜브이다. 해상과 높은 컨텐츠 업로드가 많이 될수록 클라우드 수요는 늘어난다. 실제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때문에 커지는 시점은 지금보다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지금은 넷플릭스가 해상도가 올라간다거나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해상도가 높아지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우리는 걱정이 이런 상황이 오는데 빨리 좀 오면 좋겠는데 올해 올 줄 알았는데 그 시점이 내년이 아니고 후년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말씀하시는 그림은 내년 가을 이맘에 아이폰 오지가 픽스지만 컨텐츠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시점은 프로. 금년도에 왜 투자가 없었냐면 지난해 투자 많이 한 다음에 아마존은 19년도에 투자 우선순위는 유통이었다. 19년도에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리테일이나 퓨처 리테일 지분을 사려고 하고 있고 월마트와 경쟁해야 되기에 미국 매장을 15,000개까지 늘린다는 유통에 관심 있었다. VMware라는 회사가 있는데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업체한테 빌려서 나만의 운영체제로 올리곤 해 PC처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PER 100 정도로 엄청 좋았다. 그런데 최근에 3월을 고점으로 4월부터 엄청 빠졌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쪼개서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란 기술이 이 구글에서 나왔고 구글이랑 손잡고 가는 게 IBM이다. 3등 4등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이 VM웨어보다 더 훨씬 효율적인 기술이 나와서 VM웨어가 올드한 기술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클라우드 서버를 쪼개서 알뜰하게 썼다? 극단적으로 알뜰하게 썼는데 올해보다 더 쪼갤 수는 없다. 즉 클라우드 센터를 늘릴 수밖에 없다. 즉 디램 수요가 늘어난다. 히읗. 알뜰하게 다 썼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끝나고 나면 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스케일업 그게 바로 내년이 되는 것이다.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작년까지 좋다가 올해 이렇게까지 나쁠 수 있냐 생각하는데 컴퓨터 전공자들은 쿠버네티스 공부가 열풍이었다. 디램의 고객인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디램 안 쓰고 쪼개서 쓰는 기술로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른 증거는 지난해 대비해 금년도에 설비 투자가 줄었다. 지난해 서버 디램이 37% 비크로스가 많이 나왔는데 금년도는 11%로 이걸로 평균을 잡으면 25%, 내년에는 30%는 무난하게 가겠구나 본다. 17년에는 과소 투자, 18년 과잉 투자, 19년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게 기술이 좋아서 쪼개는 투자, 20년은 최소한 평균치 이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수출도 내년에 회복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좋아질 것이고 코스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그 그림이 내년에 완성이 될 것이냐 지연될 변수가 있는 것 아니냐? 토라자드. 합병 승인이 조건부 승인인데 경쟁이 지지부진하면 취소가 될 수 있다. 3년 내로 오지를 미국 내 99%로 깔고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미국에도 오지 서비스가 많이 보급이 되는 전제로 한다면 기계들 컨텐츠들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업체도 미리미리 역량을 늘려 놓지 않으면 반도체 비싸게 사야 되라 생각해서 슬슬 사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 나오겠네요. 프로서디 레이트 1.0 처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합병이 되겠냐 이런 분위기였고 합병이 된 다음에도 대단한 변화가 있겠냐 했는데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대만에 디램 공장 증설을 발표했다. 지금 감산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프라조. 마이크론은 시장을 미읽었다고 볼 수 있다. 공장부터 지어야 된다. 지금 공장이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가 비수기라 생산 설비가 늘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날 게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 둘밖에 없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내년에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내년에 많이 해야 된다. 20년에는 설비 투자도 늘어나는 그림인데 지금 디스플레이도 LCD가 OLED로 바뀌게 된다. 투자 시점은 내년이 된다. 금년 4분기에는 구조조정의 한파와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삼성도 대형 투자를 할 것이고 LCD 일부 라인 클로징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4분기에는 구조조정 비용이 일회성으로 높게 반영될 것이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올해 디스플레이 4분기는 구조조정 시점인데 LCD 라인은 OLED로 내년에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OLED, 파운드리, 메모리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의원님의 전망에 있어서 혹시 변수가 될 만한 녀석은 누구입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너무 없어 고생하는 업체가 LG 디스플레이인데 지연 변수가 있다. 삼성은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파운드리 투자하려면 EUV 장비를 놔야 되는데 포토레지스트 감광제가 100% 일본 거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증설이 한국에서 불가능하게 되고 대체 지역을 찾으면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지역으로